옳다고. 국내 금융권이 신남방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6억 명 이상, GDP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신남방 지역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금융은 신남방 지역에서도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금융권이 크레디 아그리콜이나 일본계 은행 같은 금융권과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미리 해당 국가에서 기반을 닦아놓고 해당 정부, 기업, 국민들에게 신뢰와 인지도를 얻는 데서 시작한다면 정확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신남방 지역 중 그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개국입니다. 최근 들어 이 6개 지역과 더불어 캄보디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캄보디아와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가 어딘가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캄보디아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副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이상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피치는 베트남의 올해 재정 수입 감소로 GDP가 5%가 아닌 2.8%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반박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려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효성 아라미드 공장이 당초 베트남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하질 않나 신속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베트남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언론 기사를 접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부랴부랴 베트남副총리가 삼성과 효성을 방문하여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베트남 관영 매체 투오트레이는 중국에 있는 삼성 PC 모니터 물량을 올해 호치민 가전 복합단지로 옮길 계획이 있고 애플도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김이 강한 베트남 언론에서 도대체 희망사항을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보도해놓고선 옮기라고 겁주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베트남 측에선 잔뜩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삼성 측은 이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베트남 총리께서 얼른 방문하셔야 할 곳이 또 생겼네요. 이번엔 DGB 대구은행과 삼양사가 지배하고 있는 JB금융입니다. 두 금융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고 신남방 정책 거점 국가를 두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있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양국 모두에게서 사업 확장을 지속하겠지만 어느 순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금융벨트의 중심지는 관리 목적 때문에라도 언젠간 한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아시아 시장 진출과 물류, 관리의 중심으로 싱가포르를 선정하게 된 기업들처럼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약을 써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대구은행이든 JB금융이든 방문하실 거면 얼른 방문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 전에 상처받은 한국 국민들 감정을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대사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국민 보호도 해야겠지만 주한 베트남 대사가 한국 국민 감정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뒤늦게나마 베트남 중앙정부와 후임 대사에게 상황을 잘 전달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옳다구였습니다.